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어교사이면서 시인인 손창기입니다. 여러분 문학교과서 104쪽 이번 시간에는 김혜순 시인의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이하여를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박수근의 화법을 제재로 한 시이다. 그래서 문학이 미술이라는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박수근의 그림이 이 작품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이라는 것이 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소설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여러분 박수근의 그림인 나무와 두 여인을 소설한 소설이 있죠. 박완서의 나목이라는 장편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초점은 바로 시가 어떻게 미술과 접목되어서 잘 연결되느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순 시인. 풍부한 상상력과 경쾌한 어조를 사용했죠. 그래서 일상의 부조리나 현실의 부정성을 표현한 작품을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캐나다에서 유명한 상을 수상하죠. 그리핀 문학상을 아시아 최초로 수상하게 됩니다. 여성 시인으로서는 최초이죠. 그만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수근의 화법, 즉 화풍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이 박수근의 뭡니까? 기법은 어떤 기법인가? 화법인가? 화감 같은 질감을 사용했다. 저 프랑스어로 말하면 마띠에르죠. 마띠에르를 사용했다. 우리가 보통 화강 같으면 우리 남산에 가보면 화강암의 마애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표면이 우툴투툴한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애불 대신에 시인은 서민들의 모습을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105쪽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름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죠. 주로 단색조, 무채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화는 기름을 사용하는데 이 박수근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감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주로 해갈색이나 한갈색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투박하면서 질박한 느낌을 줍니다. 투박하다, 즉 우툴투툴하면서 질박하다. 그러니까 꾸민 데가 없이 수수하다는 이야기죠. 또 대상들은 주로 여인, 아이, 또 자연물 중에서도 나무, 하여 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곽을 단순화시켰죠. 윤곽이 아주 단순합니다. 또 디테일을 배제했다는 이야기죠. 디테일, 세밀한 묘사가 없죠.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얼굴 모습을 보면 아주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또 평면화 작업을 주로 사용했다. 자, 평면적이죠. 그래서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무채색을 사용하면서 덧칠을 하니까 그 덧칠된 것은 나중에 긁어내죠. 긁어내면 또 뭡니까? 더욱 평면화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 배제되고 공간감, 즉 원근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죠. 이러한 박수근의 이 시의 화법의 특징이 시에서 어떻게 녹아나느냐, 여기에 바로 이 시의 초점이 있습니다. 자, 본문 1년 한번 보겠습니다.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걸어 놓고 바라본다. 흰 그늘과 쭈그린 아낙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 한 며칠 눌렀다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끊어내어 눌렀다는 거죠.
그 박수건 화법의 특징이죠.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다. 그 그림을 바라보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죠. 흰 하늘과 쭈그린 나낙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자, 그림의 특징하고 사람의 모습하고 알레고리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 입장해 봤을 때는 짓눌린 모습이죠. 삶의 짓눌린 모습. 가끔 심심하면 옆에 내 아이들도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자, 여기 등장하는 옆에 내 아이들, 실제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가난한 이웃들이자 서민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물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죠. 서리적인 표현이죠. 그 서리적인 표현은 뭡니까? 왜 서리적인 표현을 쓰였습니까? 시인들은 서리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면 시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죠?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뭐 다른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삶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의문적이죠. 자, 1년은 뭡니까? 그림을 그리는 작업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 과정을 통해서 서민들의 짓눌리고 고달픈 삶을 형상화시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년을 보면 우리는 시의 하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를 해석하려면은 세 가지 핵심을 가지고 시를 해석할 수 있죠.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첫째는 뭡니까? 시의 하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뭐죠? 시적 사항이 뭔가? 또 하자의 정서와 태도가 뭔가? 이 세 가지 초점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시를 해석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시의 하자를 파악할 수 있죠. 시의 하자는 누굽니까?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 또 1년에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하자는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 또 좁은 의미에 봤을 때는 하가일 수도 있다. 그 청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절대자죠.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1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2년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합니까? 항변하는 말투죠. 어투죠. 결국은 뭡니까? 이런 바뀌지 않는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하자는 뭐죠? 여미를 느끼게 되고 현실을 비판하게 됩니다. 자, 이 연으로 가면 더욱 확실해지죠. 자, 여러분이 박수를 쳐주네요. 여러분이 박수 쳐준 걸로 제가 인식하겠습니다.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발바닥도 없다. 발바닥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삶의 지향점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향점이 없다. 이렇게 글씨가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입술도 없다는 것은 뭡니까?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대로 자기 자신의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표정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감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자, 1행부터 시작해서 2, 3, 4, 5행까지는 뭐죠? 그림에 형상화된 인물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물과는 서로 알레고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세파에 시달리는 고통스러운 서민들의 모습. 또 5행에서는 뭡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말라가 있다. 그러니까 감정도 배제된 채, 즉 감정을 느낄 여유도 없이 납작하게 고착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납작해졌다. 짓눌려 있다. 삶이 짓눌려 있다. 천지 만물을 한 줄에 끼워놓고. 자, 이 구절을 왜 참고서는 해석하지 않을까요? 해석을 못하는 건지 해석을 안 하는 건지 그거 좀 의아합니다. 자, 천지 만물을 한 줄에 끼워놓고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새 여인을 보면은 한 줄로 끼워져 있죠. 또 평면화되어 있죠. 천지 만물을 한 줄에 끼워놨다는 것은 이 박수군의 합법에 있어서 평면화되어 있다. 평면화된 작업이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같이 힘겨운 삶을 이야기한 것이죠. 가히 없이 한없이 끝없이 한없이 펄렁펄렁 펄렁인다. 세파에 휘둘린다. 흔들린다. 뭐 안정성이 없다. 그런 뜻이죠. 펄렁펄렁 어태어죠. 고등학교에서는 의성어 어태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1학년 때 뭐 늘 이야기한 것이죠.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펄렁인다. 펄렁이는 것은 뭡니까? 세파에 휘둘린다. 뭡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시인들은 서리법을 쓰지요. 서리법을 쓰지 않으면 시인이라 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땅하지 않음을 항변하는 서리적 표현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인이 이런 어투를 던진 것은 뭡니까? 바로 힘겨운 삶에 대한 애처로움과 연민의 정서다. 자, 그러니까 하자는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이자 하가 있고 시적사항 지금까지 파악됐죠? 고달프죠? 서민들이 고달프죠? 세파 휘둘리죠? 그러면 뭡니까? 정서태도는 어떻습니까? 정서태도 같으면 뭐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힘겨운 삶에 대한 애처럼 연민. 그러면 이 시의 주제가 당연히 파악될 수 있죠. 자, 이어는 인물의 형상화를 통한 현실 비판을 하고 있죠. 자, 1년에서는 다시 정리하면은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한 그림. 2년에서는 뭡니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이다. 또 현실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방금 주제가 나왔죠. 자, 항상 3단계를 생각하십시오. 하자가 누구냐? 시적 사항이 어떠하냐? 하자의 정서와 태도가 어떠한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제가 나온다. 그 주제는 뭡니까?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연민이죠. 성격은 뭡니까? 현실 비판적이죠. 예상적이다. 슬프죠. 묘사적이다. 특징은 뭡니까? 박수군의 그림에 나타난 하풍, 합법의 특징을 시로 변형했다. 그러니까 시인들은 뭡니까? 그림도 공부해야 되죠. 사진도 공부해야 되죠. 영화도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한 달에 10권 이상의 책을 읽지 않으면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읽어야 되죠. 그럼 뭡니까? 영화도 공부해야 되죠. 사진도 공부해야 되죠. 말 그대로 박학다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연마다 서리적인 표현을 반복했다. 이 반복이라는 것은 결국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학습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박수군의 그림을 본 느낌과 생각을 말해보자. 여러분 벽오 쪽에 보면 그 새 그림이 있죠. 그 대상이 뭐랬습니까? 서민들이죠. 그 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세파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힘겹고 그런 사람들이죠. 또 색깔과 질감은 어떠합니까? 어두운 색, 뭐 주로 해갈색이나 뭐 한갈색을 주로 사용했고 질감은 거치죠. 우툴투툴하죠.
그래서 하강한 표면 같은 질감이다. 유시가 말로 하면 뭡니까? 뭐라 했죠? 유시가 말로 하면 뭐라 했습니까? 제가요. 마띠에르다.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거칠어 보인다. 그래서 투박한 느낌을 주면서 가난하고 소박한 서민들의 삶과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자, 이 시에서 박수근의 화법이 표현된 시구를 찾아보자. 자,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이건 뭡니까? 누름의 기법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름의 기법.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른다. 이건 뭐겠습니까?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른다. 또 뭡니까? 납작해진 천진만물을 한 줄로 끼워 놓는다. 이 평면화된 작업이죠. 자, 그러면은 이 작품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바탕으로 시인이 박수근 화법에 주목한 이유와 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뭔가? 자, 입체적인 대상을 평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삶의 고통에 짓눌린 서민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또 뭡니까? 시인은 이를 통해서 서민들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냈고, 이러한 변하지 않는 세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는 내용의 감상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108쪽에 있죠. 자,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이 시는 뭡니까? 박수근의 표현 기법이죠. 여기에 주목해서 세상의 모습을 납작하게 눌러놨다고 표현한다. 누름의 기법을 사용했다. 그 그림을 통해서 뭡니까?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그에 대한 연민을 읽어낼 수 있죠. 또 강연에서는 뭡니까? 보시기 어떻습니까? 보시기 마땅합니까?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뭐죠? 1년에서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이야기했죠. 보시기 마땅합니까? 이것은 바로 항변하는 노트죠. 이런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서민들의 힘겨운 삶이 마땅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술 작품을 주요 소재로 삼았죠. 제재로 삼았죠. 그래서 미술 작품에서 나타나는 표현상의 기법을 시 속에서 언어로 형성하였다. 이런 점에서 문학이 다른 예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술과 시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미지죠. 시는 이미지다. 누가 말했습니까? 장고쌤이 말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영국의 유명한 시인 에즈라 파운드가 얘기했죠. 시는 곧 이미지다. 그럼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미술이나 시나 다 사진이나 다 하나의 이미지에서 출발하고 이미지에서 통일된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 작품을 강의했습니다. 50분의 강의를 20분에 압축하니까 상당히 숨이 찹니다. 여러분들 저 EBS 강의와 이 장구쌤 강의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죠? 저는 고3 수업할 때 EBS 강의를 100% 이상 다 듣고 플러스 알파하여 적능력을 가미하여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어느 해에는 60% 학생이 수업 듣다가 어느 해는 30% 학생이 수업 듣다가 그 열심히 듣는 차이에 의해서 이 결과도 엄청나게 가져옵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